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MG 강의를 맡은 브론즈 PD 양주영입니다. 네, 제가 분명히 강의 울렁증이 있어서 지난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30분 전에 청심환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강의를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저의 학창 시절은 꿈도 목표도 없고 쉬는 시간이랑 급식 시간만을 기다리던 철없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냐면요. 미술이랑 음악이랑 체육. 저는 예체능을 되게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수업 시간에는요.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고 잠을 잘까만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담임 선생님한테 저도 이름이 주영인데 옆에 있는 그 남자 친구도 이름이 주영이거든요. 그 주영 두 명이 선생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 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는 사진을 다른 친구가 이제 재밌다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학창 시절을 이렇게 재밌게 보냈었고요. 저는 또 24살 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학원을 운영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그 친구에게 그 당시에 17살 때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창 시절에 크게 방황을 했었어요. 술 담배도 중학생 때부터 일찍 배우고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소위 노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는 개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전교 꼴찌를 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전교 1 등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100kg가 넘었던 그 몸무게를 운동을 통해서 30kg 이상을 감량하는 거예요. 그 무렵에 저한테 이 책을 강력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또 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실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 당시에도 술 담배를 하고 몸무게가 100kg 넘는 상황에서 이 책을 추천해 줬다면 "너나 읽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사시는 성실한 분들이셨어요. 집을 사실 때도 차를 살 때도 모두 현금으로만 구매를 하셨고요. 지금까지도 대출 없이 참 이렇게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힘들게 맞벌이로 시작했던 저희 부모님의 친구분들은요. 친구분 중에 이제 부부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저축 대신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지금은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된 분이 계시거든요. 특히 그분들이 IMF 때 남들이 모두 말렸지만 경매로 헐값에 나왔던 건물을 몇 채를 구매하셨었어요. 그게 엄청난 기회가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었고요.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건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둘이 행복한 부자가 되기로 저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자에는 세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대요. 첫 번째는 객관적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 부자.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한 부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그렇다면 객관적 부자는 어떤 걸까요?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적어도 30평 이상, 요즘 우리 34평을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단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30평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고요. 2000cc 이상 중형차를 몰아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골프 라운딩 정도는 나가야 된대요. 그리고 통장 잔고에 10억 이상 정도를 보유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문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자는요.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TV에서 보면 재벌 2세라든지 부자들이 사고를 치고 마약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 뉴스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적 자유와 재정적 자유를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낸 부자들이 방황을 하면서 일탈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작년인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유명한 게임 회사 대표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전 보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개인 자산이 15조 이상이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뉴스 기사의 댓글이 대부분 댓글들이 그런 거였어요. "다 가졌는데 왜 죽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댓글들이 거의 몇천 개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세 번째, 행복한 부자. 진정한 행복한 부자는 소명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돈과 시간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건강과 관계, 나눔까지도 균형 있게 이뤄낸 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MG 강의인데요. 먼저 MG 정의를 한번 볼까요? 방금 이은혜 사장님께서 진행자분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밀레니엄 시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5년도고요. Z세대라고 하면은 나이가 좀 있는 거래요. 저도 Z세대라고 했는데 "언니 Z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G세대는 1996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의 아이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MZ라고 불리는데요. 근데 이거는 텀이 좀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980년생이 결혼해서 일찍 애를 낳으면 2000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학원 운영했을 때 가르쳤던 애들이 거의 대부분 2000년대생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들하고 좀 친해져 보고 하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동방신기랑 같은 학교였어. 그리고 내 바로 위 선배들이 동방신기였거든." 했더니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진짜 옛날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동방신기는 제가 조용필을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 꼬맹이들과 지금 제가 같은 MZ 세대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MZ 하면 사장님들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세요? 젊고 창의적이라는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끈기도 없고 노력하지 않고 책임감도 열정도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MZ로서 사실 일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이 글을 보시면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님에게도 폭군처럼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이 얘기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표정 보면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표정이. 그리고 이 글을 보시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1700년 수메르 시대 점토판 문자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엄청나게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딴짓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가 "너 아빠 말 듣고 있어?" 이제 그런 거죠. 듣고 있대요. "말해 봐. 말. 따라해 보라고. 따라해 보라고." 이게 수메르인의 기록 중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고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요. 아이들은 몇천 년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MZ 세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MZ들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는 12년에서 16년 정도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축구 기술을 배웠습니다. 드리블하는 기술도 배우고요. 패스하는 기술도 배우고 헤딩하는 기술도 배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16년 동안 갈고 닦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도 그랬고 학교 선생님들도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저는 배워서 딱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회에 나와 보니 내 눈앞에 멋진 축구장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땠을까요? 농구 코트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6년 동안 발기술을 배웠는데요. 세상에 나와 보니 손으로 하는 운동을 경기장에 펼쳐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평생 직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SNS나 유튜브에서는요. 사업,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큰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SNS가 없던 시절에는 그나마 저희는 동네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무한 긍정의 마인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SNS가 생겨 버리니까요. 아이들이 도전조차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아이들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콘텐츠들은 단순히 동기부여를 넘어서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삶이 무기력해진 그런 삶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모두 집단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직장에만 열심히 다녀서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AI가 발달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이 로봇이 작곡도 하고요. 소설도 쓰고 영상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면서 그나마 있던 일자리들도 지금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고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바로 이 현금 흐름 사분면입니다. 5만여 가지 직업군들을 이 사분면으로 분류한 건데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직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군들이 총 5만여 가지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네 가지 분면에 모두 다 들어간대요. 이 사분면은 직장인입니다. S사분면은 자영업 전문직이에요. 이 왼쪽 사분면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즉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시급 10,000원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고소득을 버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도 이 왼쪽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분면은 B사분면은 사업가고요. I사분면은 투자가인데요. 오른쪽 사분면은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인데 이 사분면은 내가 빠져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죠. 파이프라인의 소득, 자산 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분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원래도 학교 공부를 잘 하진 않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학교 공부가 진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 되게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혹시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95%의 사람들은 이 왼쪽 사분면에 있고요. 5%의 사람들은 오른쪽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 세계의 모든 돈의 5%는 왼쪽 사분면에 있고요. 95%의 돈이 오른쪽 사분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경기가 계속 안 좋다고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이 다른 쪽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는 게 점점 각박해지는 이유는요. 95%의 전 세계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살 때 지금의 남편과 저는 이 현금 흐름 사분면을 그리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눴어요. 저희는 교과서를 보지 않고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비사분면으로 가지 않으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분면을 옆에서 측면으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저희가 연습장에 그려 봤었어요. 왜 우리 주변에 BI 사분면 사람들을 잘 만날 수가 없는 건지 그림을 그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보면 직장에 취직하죠. 근데 상사가 보니까 나보다 스펙도 안 좋은 것 같고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상사라는 이유로 괴롭히는 거예요. '아 진짜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그냥 내 장사나 해야지.' 하고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장사를 했어요. 근데 장사를 또 하다 보니 시간이 보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받을 때가 행복했다. 이게 월세랑 인건비랑 이것저것 하다 보니 내가 가져가는 돈도 없어. 차라리 직장인이 행복했어.'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도 나오고 실업급여도 주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패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지옥철을 타고 이동할 때 부자들은 그 시간에 헬스장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놀이동산에 갑니다. 우리가 출근을 하는 그 시간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이 붐비는 주말에 놀이동산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퇴근을 하고 나면 헬스장을 갑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이 BI 사분면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분면, S 사분면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측면에서 바라보면 ES 사분면 사람들은요, 그 위를 올려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슬픈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ES는 평생 죽기 직전까지 계속 이 사분면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왕복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BI 사분면은 점점 더 부자가 되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성공을 했고요.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쉬다 보니 너무너무 따분한 거예요. 아직 40 대밖에 안 됐는데. 적어도 60 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게 행복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부자가 이렇게 된 것처럼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자.'라는 소명을 가지고 가슴 뛰는 비전으로 쓴 책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많은 BI 사분면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요, 안 좋은 기사들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는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사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수익률이 좀 적어서 파산을 일부러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키요사키 그렇게 나대더니 파산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로버트 키요사키 망했구나.' 이런 얘기들 한때 이렇게 많이 들렸었거든요. 근데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올까 봐 BI 사분면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요사키를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었고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본 이상 이제 고민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4차 산업 시대 앞으로 어떤 직업이 뜰지, 어떤 아이템이 유행할지 그런 고민은 이제 멈추셔야 돼요. 한동안 우리 스몰 비어집 되게 유행 많이 했었죠. 뭐 채곤 맥주 뭐 이런 여러 가지 맥주집이 유행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또 지나고 나서는 대만 카스테라 인기 많았다가 TV에서 몇 번 방송 나오고 나서 전국 사람들이 점주들이 망했었어요. 그리고 마라탕 또 한동안 인기 많았죠. 그리고 코로나 시작됐을 때는요, 밀키트 전문점이 또 인기가 많았는데요.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지금 밀키트 매장을 차린 분들은 하나하나 폐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폐업한 자리에 탕후루 집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요, 비사분면으로 이동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직업군이 아니고요. 신박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유행하는 아이템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분면을 이동을 해야 합니다. 어, 전설의 라이벌 두 가수 알고 계시죠? 남진과 나훈아 씨인데요. 저희 엄마도 이 두 분을 참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나훈아 씨 콘서트가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저씨가 밥을 드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 큰 소리로. "저놈은 맨날 해외만 돌아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한국 와서 콘서트 한다니까. 또 잔뜩 돈 벌면 해외 나가서 돈 펑펑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아저씨 남진 팬인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궁금해서 이제 남진과 나훈아의 차이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남진 씨는요, 노래만 부르는 가수였고요. 나훈아 씨는 작사도 작곡도 직접 하고요. 노래까지 부르고요. 다른 가수들에게 만든 노래를 선물까지 하는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트 중에 땡벌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땡벌 노래가 나훈아가 만든 노래인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훈아 씨가 1987 년도에 만들어서요. 그 강진이란 가수한테 준 거예요. 그 강진이란 가수가 너무 무명 생활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강진의 와이프가 나훈아 씨를 찾아갔대요. "우리 남편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준 곡이 땡벌이라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훈아 씨는 본인이 만든 노래의 저작권료만 매달, 매년이 아니고요. 매달, 매달 5천만 원 이상을 받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몇몇의 전문가분들은요, 1억 이상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나훈아 씨가 정말 돈이 떨어져서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는 걸까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가수인데요. 본인을 사랑하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 부르는 것이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고 소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은 누가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주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럼 남진과 나훈아 씨는 어떤 사분면에 위치해 있을까요? 남진 씨는 S 사분면이에요. 그럼 나훈아는 어떤 사분면일까요? S사분면과 B사분면을 넘나듭니다. 왜 B사분면이 아니냐면요. 나훈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훈아는 그냥 너훈아예요. 네, 그래서 S사분면과 B사분면을 같이 공존하는 게 나훈아 씨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MZ 세대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MZ들이 대부분 열등감에 빠져 있고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우월감도요, 어떤 데서 나오는 우월감인지 모르는 행복하지 않은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3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의 행복한 삶에 대한 기준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의 자산 소득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얼마의 돈이 있어야만 내가 경제적 자유의 영역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도구까지 찾는다면 달성하는 과정에서조차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이 세 가지를 찾으면 바로 행복한 부자의 길, 행복으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왜 금요일은 우리 똑같이 일하는데 월요일보다 덜 힘들까요? 다음 날, 다다음 날이 빨간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MZ들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결국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맨하테크는 희망인 거죠. 나를 성장시켜 주면서 희망을 찾고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도구. 적어도 2 년에서 4년 정도면 제대로 집중하고 노력했을 때 누구나 500만 원 이상의 자산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김밥 파는 CEO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도 말했어요. 경제적 독립 기념일을 만들으래요. 그 기준은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매달 500만 원 이상만 따박따박 들어오면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대요. 애초에 빚이 많았거나 사치만 부리지 않는다면요. 이 500만 원만 매달 들어오면요. 웬만한 가정이 문제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메나테크 직급으로 치면요. 탄탄한 PD라는 직급입니다. MZ들이 확신만 있다면 제대로 집중해서 2 년에서 4 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빠르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1 년이고요. 진짜 3년 안에는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4 년제 대학에 다닌다고 생각하고요. 이론과 실습을 제대로 배우면 돼요. 졸업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대학을 돈까지 주면서 저희 다니지 않았나요? 메나테크는 배움과 성장을 통해서 돈도 벌고 꿈도 찾고 희망이 생기는 도구입니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랑 유튜브, 블로그로 돈 번다는 사람들 참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실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진짜 큰 성공을 이룬 게 맞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실체가 봤더니 거의 대부분 교육비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실력 있는 사람들은 500만 원씩 그 수강생들한테 돈을 버는데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지원을 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 놓고 자기는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벌었다라고 유튜브에다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대라고 하면서 교육비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달 몇천 원씩 벌고 있대요.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물론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나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블로그요? 저도 지금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누적된 게 135만 명이 넘게 들어온 블로그인데요. 글만 올리면 저는 대부분 글들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바로 돼요.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요. 가게 좀 홍보해 달라는 이런 쪽지와 메일들이 저한테는 매일매일 쌓입니다. 최근엔 제 돈 내고 머리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머리 자르는 게 3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영양이랑 이것저것 하면 여자들 보통 20만 원, 3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저는 미용실 다 공짜로 다니고요. 여기 보시면 네일샵도 그렇고요. 아로마 스킨케어 36만 원까지도 다 공짜예요. 그래서 음식점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냉동실에 저희 냉장고에는요. 전국에서 밀키트 회사에서 저한테 밀키트를 다 협찬해 줬어요.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송도 안에서 새로 오픈하는 가게 사장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되게 많이 해요. 연락처를 어디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홍보 좀 해 달래요. 요즘에는 광고를 다 사람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돈까지 저한테 주시거든요. 근데 맨 오른쪽은요. 네이버에서 저한테 제 통장에 넣어 주는 광고 수익금입니다. 지금 40만 원이 쌓여 있죠. 불 어 네. 근데 블로그에만 온전히 제가 올인해 가지고 교육까지 하면 제가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해 보니까. 근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블로그는 제가 포스팅을 멈추는 순간 소득도 멈추거든요. 제가 메나테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 블로그는 노동 소득이에요. 그리고 이 키는 네이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네이버가 문을 닫거나 우리는 이제 블로그 말고 다른 거에 힘을 쓸 거야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법 이런 교육비로 100만 원, 300만 원씩 지불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 자산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나테크는 MBA 과정의 단돈 3만 원이에요. 그리고 1박 2일 고피디 세미나는요 7만 원입니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학원을 처음 오픈했을 때 제 주변에서 모두 저한테 성공했다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주영아 너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단 한 명도 저한테 "너 학원 어디에다 오픈했어? 원생이 몇 명이냐? 피아노 몇 대야?"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메나테크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요, 다들 "학원이 힘든가? 학원 망했나?"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송도로 이사한다고 하니까요. 또 그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 주영이 메나테크로 성공해서 이사 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인생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아무것도 그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들의 말에 제가 흔들려서 겁이 나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사장님들이 메나테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실 거예요. "힘든가? 할 거 없나? 지금 하는 일 잘 안 되나?" 근데요. 그분들의 말에 믿지 마세요. 그분들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사장님들이 꿈이 선명하고 확실한 기준만 있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MBA 과정을 통해 꿈을 찾고 고피디 세미나를 통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애매하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메나테크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자 지름길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과학적인 보상 플랜과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리더로 성공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지혜그룹은 이미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통해서 현금 흐름 4분면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자산 소득을 통한 행복한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찾고 있었어요.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요. 메나테크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메나테크를 처음 만나서 그냥 바로 가입하고 회사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리더 사장님들을 여러 분 만났었거든요. 대부분 고급차를 타고 명품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벤츠나 포르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로고가 박힌 차키를 왜 테이블 위 중간에 올려 놓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들만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최고 직급자가 된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2억이 입금된 통장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이 금액이 매달 매달 받으시는 수당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처음인 건지 너무 당돌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당황한 얼굴로 일시불 보너스 받은 거래요. 매달 받는 수당이 아니래요. 그리고 또 2천만 원 번다는 리더를 만났습니다. 또 질문했어요. "이 중에서 팩보너스의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그분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는 200만 원 패키지를 판매하는 회사였거든요. 팩보너스 비중이 80%래요. 그럼 그 80%의 비중을 빼면 나머지가 자기 수당인 거예요. 근데 팩은 잘 전달한 달에는 그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죠. 근데 팩이 매일매일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판매하려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남편과 메나테크의 고피디 세미나 같은 랠리에 다른 회사에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메나테크의 브론즈 PD와 똑같은 매출의 직급자였어요. 브론즈 PD라 하면요. 월 자산 소득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버는 직급이고요. 매출로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끝나고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요. 저희 부부 둘을 포함해서 6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질문했습니다. 매달 랠리에 참석하는 파트너의 숫자가 평균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그 직급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4 명에서 6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신규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파트너가 6 명이면요. 한 명당 2천만 원 이상 매출을 매달 매달 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그 6 명이 아니라 '그런 걸 왜 물어보지?' 하면서 궁금해하는 그 리더의 표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 만났던 회사들이 이상한 회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합법적인 회사라고 다 합법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메나테크였어요.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배주원 사장님과의 첫 만남이 잊을 수 없었는데요. 역시 '고급차를 타고 명품백을 메고 오겠지.'라고 저는, 그리고 또 '테이블 위에 차키를 올려 놓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시간들 동안 그 네트워크 성공자에 대한 그 약간 편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배주원 사장님은 그때 당시에 딱 이렇게 비슷한 복장을 하시고요 나타났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자전거도 잘 못 타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휘청휘청 하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송도가 또 바닷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스카프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얼굴을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머, 어머." 이러면서 넘어질 뻔해서 이제 그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건 뭐지? 고도의 전략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미팅을 마치고 배주원 사장님께서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송도 맛집 가자." 이렇게 하면서 셋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근데 이명진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를 쓰신 거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파트너랑 식사 약속해 놓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배주원 사장님이 "내가 깜빡했다. 오늘은 둘이 데이트하고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진짜 빠르게 사라지셨거든요. 그게 저희의 이상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날 메나테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 배주원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PD라는 직급이 있는데요. 자산소득으로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 직급이에요. 그리고 매출은 6천만 원 직급인데요. 저희는 고PD 세미나에 이 파트너, 시스템 조인된 파트너가 20명입니다. 그리고 브론즈 PD, 아까 제가 만났던 그 리더와 같은 직급이죠. 브론즈 PD는요. 40명, 최소 40명의 파트너가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말만 믿지 말고 당신 둘이 고PD 세미나에 참석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업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날 기억에 남았던 말은 배주원 사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들이 성공에 대한 메나테크를 하겠다는 결심이 서고 성공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전에 만났던 리더분들은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시켜 주겠대요. 근데 저희를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나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성공 경험이 있는지 실패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가 어떻고 내 인성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나를 성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카드 가지고 와. 내가 긁어 줄게." 저는 그렇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절대 시켜줄 수 없어요. 성공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게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들을 보면요. 회사 아이템, 시스템, 보상 플랜, 타이밍 다 꼼꼼하게 정확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어떤 책에서도 그룹과 문화, 사람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새롭게 나오는 책들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책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물론 회사 아이템, 시스템 다 중요한데요. 이 문화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룹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회사요. 메나테크는요.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30년 가까이 오면서 위기들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견뎌온 회사고요. 부채는 제로입니다. 이 정도면 회사는 검증된 거 아닌가요? 아이템이요? 직그림 하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재글 박사가 쓴 책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인데요. 사람의 몸을 집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지붕이 튼튼해야 비바람과 태풍을 막는 것처럼 우리 면역 체계가 이 지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기둥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 10년 전만 해도 비타민 뭐하러 먹어 밥만 잘 먹으면 되지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집집마다 비타민은 물론이고요. 유산균하고 오메가3 이런 거 안 먹는 집을 찾기가 더 힘들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신경 쓰는데요. 왜 10년 전보다 환자들은 더 늘어난 걸까요? 바로 이 기둥들을 모래 위에 세웠는지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웠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반석 역할을 하는 기반이 메나테크의 아이템, 글리코 영양소, 멤브로토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촉수가 없으면 어떤 좋은 것들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 직결된 이 글리코 영양소의 원천을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이 돈이고요. 원천 기술이 힘이에요. 아이템 설명 더 필요할까요? 시스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고피디 세미나에 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 플랜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메나테크 보상 플랜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타이밍은요. 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건강 분야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힌트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메나테크는 목적이 아닌 도구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젠가?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남편과 이것을 너무 일찍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동료 원장님들이 잘 나갈 때 메나테크 안에서 물론 소득적으로 힘들어서 침체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 비전에 대해서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선명한 희망을 보고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 거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 걸 했냐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메나테크로 받은 혜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MZ들이 희망을 잃고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엠포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연애를 10년이나 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결혼을 하자고 20살 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 기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서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메나테크 사장님들이 하객으로 와주셨고요. 그 외에 연주, 댄스, 영상, 축사까지 그리고 축가곡 선정까지 다 제가 정했었는데요. 남편이 저보고 양순실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반지도 따로 구매하지 않고 메나테크에서 이 직급 반지로 결혼 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은 미국 메나페스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은 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저희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날이셨는데요. 그 피곤하고 힘든 몸에 집에서 되게 쉬고 싶으셨을 텐데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항상 여행을 다녀서 저는 전국에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메나테크를 통해서 공짜 여행도 이렇게 많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제주도도 2번이나 다녀왔고요. 하와이, 두바이, 스페인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7살 때 저희가 책 한 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줬던 게 로버트 기요사키였거든요. 10대에 만났던 로버트 기요사키 덕분에 부자로 가는 올바른 방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회를 볼 수 있었고요. 메나테크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만났던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 덕분에 이론이 아닌 실제 행복한 부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했던 로버트 기요사키를 저희가 하와이에서 선상 파티를 이렇게 리더 사장님들하고 우리 배 위에서 강남 스타일 막 춤추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잠깐 화장실을 가면서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피드를 딱 올린 거예요. 그 동시간대. 이 기요사키가 집이 하와이예요. 근데 뭐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지금 개인 요트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피드를 올린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팝하고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DM을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너무나 훌륭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났고 메나테크 덕분에 지금 우리는 하와이에 와 있다. 우리 부부의 인생을 바꿔줘서 고맙고 언젠가 당신을 꼭 만나러 가겠다. 이런 쪽지를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스페인에 다녀왔어요. 첫 번째 서밋인 하와이 여행은 그냥 마냥 설레기만 했습니다. 두바이는 즐거웠었고요. 근데 이번 스페인은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사람들도 좋았고 음식도 그리고 제 마음도 모든 게 최고였던 여행이었습니다. 행복한 부자를 먼저 꿈꿨고 먼저 이루신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과 또 함께 해주신 파트너 사장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일주일 내내 남편에게 제가 계속 했던 말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유를 해서 올 때 아부다비를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됐어요. 29살에 정말 잘생긴 영국인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는 둘 다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고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의도치 않게 끄덕이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에서 본 저희 부부의 모습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3주 동안 혼자 한국 여행을 갔다가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래요. 근데 인스타 친구가 돼서 서로 그 이후에 주고받은 글입니다. 어저께도 서로 계속 채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대면했을 때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좀 바보같이 얘기를 했지만 번역기가 있으니까 채팅으로는 되게 좀 유창하게 대화를 했어요. 마지막 글 보시면 빨간 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야. 그래서 매년 여행을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스페인을 메나테크 덕분에 공짜로 다녀왔던 거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 너도 꼭 읽어보고 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답장이 빨리빨리 오다가 이 글을 보고 나서는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영국 애들도 네트워크 마케팅 안 좋아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12 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시차가 있어서 잤던 거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메나테크 너가 만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디서부터 또 일을 가르쳐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좀 깝깝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제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여행도 다녀오게 되고요.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멋진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구찌 든 여자야. 포르쉐 타는 여자야.'가 아니라 '나 메나테크 하는 여자야.'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여행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로 받은 혜택. 제가 자산소득을 통해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자산소득을 만들었습니다. 메나테크를 통해서 처음에 제가 받았던 수당은요 10만 원이 쪼끔 넘었어요. 그리고 ED가 되었을 때는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버 ED에서 골드 ED 사이가 되었을 때 송도로 이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살던 철없던 제가 세상 물정을 뭘 알았겠어요. 그 원룸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첫날 밤에 제가 알게 됐던 건요. 햇빛이 1도 안 들어오고 바닥 난방이 전혀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다운받은 사진이라 그때 그 집은 너무 처참했는지 제가 사진을 찍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입김이 막 펄펄 났습니다. 그래서 바뀐지 실내인지 모르는 신기한 집이었어요. 앞서 제가 한 번도 맨하테크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는 제가 항상 투덜투덜대면서 남편을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집 청소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깍두기 같은 집을 청소할 게 어딨다고. 이런 깍두기 같은 집에서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지긋지긋해하면서 막 투덜투덜댔는데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 저희 남편은 화를 안 내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징징대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먹다 남은 깍두기 같은 집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쏙 집어넣었죠. 그렇게 울고 웃고 하던 시간들이 지나 저희는 현재 브론즈 PD가 되어서 매달 800만 원 이상의 자산 소득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은요 바닥 난방도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맨하테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천이란 지역을 처음 오게 됐어요. 인천에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20 대였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하테크 사업을 시작했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친구가 생기고 자산 소득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맨하테크를 처음 만났을 때 적었던 제 꿈입니다. 벤틀리, 에르메스 캘리백. 남편이 이걸 가만히 보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주영아, 너 벤틀리 본 적은 있어? 그리고 너는 면허증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조차 "주영이 망했나? 망해서 네트워크하나?"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와 지인들에게 "아 주영이 너 성공했구나."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짜 꿈을 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전혀 뛰지 않는 그건 남에게 휘둘리는 노예의 삶이었던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차와 명품, 가방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했을 때는 돈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명품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강의 안 하기도 저희 꿈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건 애석하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 뛰는 진짜 꿈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채워가고 있고요. 또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엊그제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울고 있는데 저는 성격이 약간 좀 무뚝뚝하고 곰까여 가지고 이렇게 위로 같은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막 울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엄마 어차피 우리는 다 나중에 만날 거잖아. 그래서 삼촌이 먼저 간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삼촌이 돌아가셔서 슬프다기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따지도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다 가서 "너무 불쌍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되게 유한하잖아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힘들어합니다. 희망도 잃고요. 잠깐만요. 아직도 메나테크가 글리코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기능식품 회사? 다이어트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메나테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꿈이 있다면 사장님들 메나테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꿈이 없다면 메나테크 사업을 더더욱 하셔야 합니다. 꿈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반드시 준비물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준비물은 시간과 건강과 돈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메나테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3 스텝. 첫 번째는 자신만의 행복한 삶에 대한 기준을 인지한다. 두 번째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의 자산 소득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무조건 통장에 10억 잔고가 10억 이상 있으면 행복할까요? 10억을 모으면요. 내 옆에 20억 있는 사람 만나면 되게 작아져요. 또 열심히 20억을 모으면요. 50억 자산가 앞에서 또 작아지고요.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50억, 100억, 200억 끝도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그래서요. 정확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자산 소득의 기준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 확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MBA와 고PD 세미나입니다. 먼저 시작한 많은 사장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강의를 듣는 사장님들께서도 이제 곧 시작하는 MBA와 고PD 세미나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의 행복한 부자로 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